유흥업소 아가씨와 영업하시는 분과 연애를 하는데 사귀는 관계인데 자기가 손님을 받았고 내 손님 방에 내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야. 내 여자친구가 손님한테 너무 친절하게 안겨있고 나한테 평소에 하듯이 뽀뽀도 해주고 있고 그 손님도 또 멀끔하시고 그러면은 영업진 입장에서는 눈이 돌죠. 자기 방에 자기 손님을 접대 중이고 자기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가씨가 방에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일부러 뭐 강제로 술을 엄청 먹이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아가씨랑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몇 백 줄 테니까 오늘은 나랑 놀자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르셔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3대1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안석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좀 일을 오래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손님을 유치를 하며 손님들이 어떻게 와서 노시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일하는 이제 종사자 아가씨들 있잖아요. 아가씨들도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며 이 친구들 돈을 또 어디다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사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메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강남 유흥업소 하면 사실 제가 맨 처음 생각했을 때는 좀 우락부락한 형님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인상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같은 그런 인상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쪽에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서 지방 사람인데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오면서 대학교 방학 때마다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이게 노래방 같은 데서 웨이터를 했었어요. 정말 작은 동네 노래방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집안 사정이 더 악화돼서 학교는 이제 아예 그냥 그만두고 그때 이제 24살 정도에 이제 강남으로 들어와서 계속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야구 코치를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게 됐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다가 여기서 제일 막내 웨이터를 보조하는 제과장이라고 하는데 웨이터를 보조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죠. 아 웨이터를 보조하시는 일. 네. 여기 제가 들어오면서 촬영은 못했지만 보니까 규모가 좀 상당해요. 간판이 이렇게 크게 써있고 이렇게 좀 놀러오세요 이런 느낌의 술집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런 적극적인 멘트 같은 게 없어요. 회원제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회원제라면 회원제죠. 일반적인 작은 가게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그마한 간판들이 많아요. 손님을 유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큰 대형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들이? 네, 그렇죠. 그럼 각자가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아니고 개개인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손님이 많아요? 천차만별이시죠. 20살 어린 친구들도 있고 나이 뭐 60 먹으신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여기가 너무 궁금해서 알바 이런 걸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와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법적인 일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일반 회사원들. 왜냐면 이제 회식 자리들 많으시잖아요. 뭐 1차에서 뭐 단체로 뭐 10명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친한 분들 이렇게 좀 몇 명 빠져셔가지고 모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술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딱 겉에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막 술값이 싸거나 뭐 이럴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강남에 업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뤄졌을 내용인데 노래방이 있고 뭐 그 이외에 이제 뭐 룸사롱이 있고 쩌모 있고 템프로 있고 뭐 2차집이 있고 뭐 하드코어 이렇게 있고 있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업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놀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 하이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흥업소 공간이기 때문에 아가씨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요. 이거는 받아줘야 된다. 터치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하이퍼블릭 같은 경우는 근데 벗기거나 이런 것까지는 안 되고 아가씨들이 옷을 벗기는 어느 정도 있어요. 셔츠룸이라고. 셔츠룸은 아가씨들이 이제 옷을 벗거든요. 한번. 그거는 불법이거든요. 벗고 이러면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벗지 않고 그냥 터치를 하더라도 옷을 입은 상태에서 터치하고 뭐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면 아가씨분들을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정도 규모의 술집에 아가씨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 150에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네, 매일매일 150명이 매일 출근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인원수는 제가 판단하건대 한 400명 정도 되지 않나. 왜냐면 이 친구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화요일 일하고 이런 친구들 많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많은 아가씨들을 누가 다 출근시키냐. 근데 여기도 구조가 아가씨가 출근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아가씨를 출근시키면 아가씨 돈 버는 거에 10%를 제가 가져갑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실장님이 네. 아가씨를 많이 데리고 오고 인기 있는 아가씨를 많이 배출해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급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무급이에요. 무급. 하는 만큼. 손님 유치도 똑같아요. 손님을 많이 받아야지 돈을 버는 구조고 여기는 돈 버는 구조가 손님과 아가씨인데 손님한테 술을 잘 팔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쁜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서 아가씨들이 방에 많이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든가 딱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술값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다 여기 업소에 있는 대표자한테 들어가는 거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매가가 알려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가게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어요.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100만 원이라 쳤을 때 뭐 70만 원이 입금해야 될 금액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70만 원은 입금해야 되고 100만 원에 팔았으면 30만 원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아가씨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요? 방 하나를 들어가게 되면 시간당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가씨들이 1시간에 10만 원을 가져갑니다. 하이퍼블릭 업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만 원을 가져가고 그 방에서 뭐 연장을 하게 되면은 2시간에 20만 원, 3시간에 30만 원 이렇게 가져가고 또 이제 이 업종과 별개로 이제 점호라는 업종이 있어요. 템프로라는 업종도 있고 점호 같은 경우는 3시간에 50만 원, 4시간에 뭐 60만 원 이렇게 가져가고 또 템프로는 더 상위 업종이다 보니까 뭐 4시간에 100만 원 그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현직은 점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점호는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은 술집에서 가장 위는 템프로랑 1%예요. 둘은 거의 동급이라 보시면 되고 그 밑에가 점호. 그 밑에가 하이퍼블릭이랑 뭐 클럽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클럽이라는 업종은 이제 성매매 업종이니까 저는 아예 배제를 하고 그 밑에가 이제 하이퍼블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는 점호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일하시면서 발생하는 수익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들쭉날쭉이 굉장히 심한데 제가 뭐 많이 벌 때는 일주일에 1,000만 원도 벌어봤고 뭐 한 달에 5천만 원도 벌어봤고 못 벌 때는 뭐 일주일에 100만 원도 벌어봤고 근데 일주일에 100만 원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지만 사실 다 강남에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생활비 뭐 하고 하면 사실 크게 남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다 여기에 뭐 월세 내고 사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 요즘 월세가 워낙 비싸서 아가씨들은 어디다가 돈을 쓰고 출근 준비 전에 뭘 하는지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아가씨들은 출근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 옷을 입고 화장이랑 머리를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다 의류 렌탈샵 같은 데서 옷을 빌려요. 저희들이 홀복이라고 하거든요. 아가씨 옷, 일할 때 입는 옷. 왜냐면 평상시 입는 옷들 여기 와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옷을 일단 렌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용실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화장 하듯이 헤어 메이크업 샵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가잖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애들이 출근할 때 지출하는 비용이 렌탈샵은 하루에 평균 3, 4만 원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은 좀 좋은 데는 8만 원도 하고 좀 싼 데는 5만 원도 하는데 학생이 학교 가기 전에 책가방에 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그냥 준비물이라고 그래요. 준비물 잘 챙겨왔냐? 준비물 잘 챙겨와야지 애들이 일이 잘 될 거니까 그렇게 출근 준비를 하고 저희 쪽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택시를 잘 안 타요. 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콜 같은 경우에 편도가 10,000원에서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가씨들이 집에서 나올 때 미용실 갈 때 10,000원 미용실이 끝나고 나서 또 가게로 이동하는데 10,000원 그러면 애들이 보통 하루에 12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오거든요. 시작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저희 연구는 이제 뭐 꽁을 친다 그래요. 애들이 뭐 초이스가 하나도 안 돼서 돈을 하나도 벌면 마이너스 12만 원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초이스가 된다는 말씀이 손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아가씨가 예를 들어서 1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10명 다 여기에 쭈르륵 세웁니다. 1조에 5번까지 있습니다. 2조에 1, 2, 3, 4, 5에서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손님이 나는 2조에 1번이 좋아. 그럼 2조에 1번이 들어가는 거죠. 그 친구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0명 중에 한 번도 하루에 선택이 안 된 친구들은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경쟁 사회고 아가씨들이 그래서 성형에 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런 거죠. 그러면 네. 특별하게 초이스가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거 있을까요? 이뻐야죠. 뭐 연예인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도 TV 볼 때 이쁜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이쁜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또 취향이 난 좀 야한 연예인이 좋아. 섹시하게 생긴 연예인이 좋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좀 섹시하게 일부러 옷을 입는 친구들도 있고 초이스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자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초이스 잘 되는 경우가 있다면은 애들이 여기 초이스 들어와서 난 이 방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표현을 좀 하는 편이 있어요. 손님 눈을 잘 쳐다본다던가 시그널 같은 거예요. 난 이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손님 눈을 쳐다보고 인사도 잘하고 나가고, 만약에 이 방에 안 들어오고 싶어 찜찜해 하면은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죠. 저희 전문 용어로 레이저 쏜다 그러거든요. 아가씨도 손님을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잖아요. 난 이 손님 옆에 앉고 싶어. 그러면은 이 손님한테만 레이저를 엄청 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이 컨택을 하고. 왜냐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초이스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손님 뭐 나이 엄청 많으시고 이러신 분들이 그러면은 안 들어가려고 눈을 내리까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아가씨도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받는데 시간당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혼자 오시는 손님들 방에는 이 친구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딱 들어왔을 때 혼자 계시다 하면은 바닥을 많이 쳐다보죠. 혼자 계시는 경우에 왜 기피하려고 할까요? 짓궂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터치 부분이 가슴만 만지실 분들이 뭐 엉덩이도 만지시고 이런 분들이 혼자 오신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수위가 좀 높으시다 보니까 사람이 여러 명이 방에 있게 되면 여러 사람에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이 금방 가는데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막 붕 뜨고 그렇잖아요. 그럼 말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런 걸 힘들어하는 아가씨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맞아. 혼자 있는 방을 힘들어하는 거는 보통 말 끊기는 게 굉장히 힘드니까 여러 명이서 대화 주제를 던지면서 서로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랑 둘이서 대화가 딱 떨어지면은 이 손님들이 어색한 그 분위기 때는 슬슬 이렇게 손이 올라오죠. 다른 대화 주제를 전환하는데 이런 스킬이 부족한 친구들은 혼자 있는 방을 되게 어려워하죠. 그 두 분 다 이쪽 업종에서 10년 넘게 종사하시면서 혼자 오시는 손님이랑 아가씨 사이에서 일어난 뭐 에피소드라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가씨가 방에서 하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손님이 일부러 뭐 강제로 술을 엄청 먹이고 아가씨한테? 네. 왜냐면 인사불성이 되면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오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가 아가씨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고 봤더니 손님은 없고 아가씨는 술 다 깨고 나서 봤더니 옷 벗겨져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가씨 입장에서는 뭐 당했다 이러면은 일이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받는 손님들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운영하시는 실장님 입장에서 네. 어떻게 뒤처리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사실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가씨가 직접 경찰서 가서 고소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아가씨들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저희가 변호사나 뭐 대리는 아니니까. 전 이번에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같은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혼자 술을 마시러 오신 거죠. 혼자 술 마시다가 자기가 이제 많이 취해 있는 상태에 그 여자를 날 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다 잔도 깨지고 하면서 이제 폭행까지 진행이 됐죠. 영화에서만 보던 거를 네네, 그렇게 해서 폭행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제가 수습을 했었는데 경찰을 부르고 여자애와 그 손님 간의 조사는 따로 작성을 하고, 사실 룸 안에 CCTV가 없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자인 친구가 발언권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강간을 단행했는데 손님은 아니다고 했다. 근데 삽입을 한 적이 없으니 사실상 증거도 없고, 그럼 폭행치사 요 정도로만 거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아쉽죠. 그런 친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오는 손님들 같은 경우에 술에 뭐 나쁜 짓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그러신 분들이 뭐 많은 건 아닌데 있죠. 최근 막 몇 년 새에 뉴스에도 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업소에서 손님이 아가씨한테 술에다가 를 먹여서 그 손님도 죽고 아가씨도 죽고 이런 적이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소지하고 와서 이 사람한테 강제로 모르게 먹여서 하고 되면 정신을 잃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당하는 경우가 있고. 하는 손님들은 대부분 혼자 오는 손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명이 오면 3명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와서 여기서 아가씨들한테 을 권유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들은 에 대해서 안 해본 친구들은 거부감을 갖고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호기심에 한 번씩 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들도 그렇게 이제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이 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냥 얼굴 보면 알거든요. 아, 이 사람이 하는 사람이다. 이 아가씨가 좀 하는 아가씨다. 눈빛이 달라요.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눈동자가 좀 퀭해요. 저희는 대충 보면 알거든요. 아가씨들도 그런 거 알고. 근데 업장 입장에서는 그 정말 못하게는 하고 싶은데 막을 수는 없어요.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유흥업소는 여자랑 어떻게든 얽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여자를 관리하는 실장이 업소에 있는 모든 여자 다 한 번씩 해봤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찾아보고 왔거든요. 아, 그거는 과장된 소문이고 맞아. 사실 실제로 같은 가게에서 서로 눈 맞춰서 사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정말 드물어요. 저희도 뭐 사내연애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내연애는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만나고 잘 만나면 상관없지만 사람 뭐 인연이라는 게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잖아요. 헤어지면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거든요. 그러면은 업소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래서 사내연애를 막습니다. 생기긴 하는데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면서 제가 봤던 친구인데 그 아가씨와 영업하시는 분과 연애를 하는데 사귀는 관계인데 자기가 손님을 받았고 내 손님 방에 내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야. 네,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있죠. 내 여자친구가 들어갔는데 내가 손님을 접대하러 들어갔더니 내 여자친구가 손님한테 너무 친절하게 안겨있고 나한테 평소에 하듯이 뽀뽀도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손님도 또 멀끔하시고 그러면은 영업진 입장에서는 눈이 돌죠. 자기 방에 자기 손님을 접대 중이고 자기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아가씨가 방 끝나고 데리고 나와서 막 잠 던지고 싸움하고 막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내 연애를 막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아가씨여도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옆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걸 누가 좋게 보겠어요. 방 끝나가지고 이제 서로 뭐 죽이네 살리네 하는 거죠. 물어보신 것처럼 이쪽에서 이제 많이 사귀는 분들이 있냐. 근데 꼭 사귀는 사람만 사귀어요. 저처럼 일하는 영업하는 사람들도 사귀는 사람만 가게 아가씨 만나고 가게 아가씨도 이쪽 일하는 사람만 만나는 애들만 또 만나요. 아가씨를 관리하시는 조판이라는 분들은 은어인가요? 조판이? 여기선 직책을 조판이란 직책을 해서 아가씨들 케어하는 실장님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아가씨랑 잘 안 만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일을 좀 해봤었는데 여자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룸 안에서 손님들한테 이제 감정 쓰레기통처럼 감정을 받아주고 올라오면 그 스트레스는 해결이 안 되니까 위에 올라와서 자기를 케어해주는 그 조판 오빠들한테 많이 풀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식으로 풀어요? 제가 예전에 경험해봤던 경우가 있는데 손님이 3시간 동안 귀에다 대고 섹스를 아 이런 분들 많아요. 3시간 동안? 아 이런 분들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제 멘탈이 부셔지고 올라와서 저한테 제 귀에다 대고 1시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 귀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분들은. 사실 이 술집이라는 게 여자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손님들이 아가씨랑 어떻게 해보고 싶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건데 아가씨를 어떻게 꼬시는지 이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이 아가씨를 꼬시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정말 많거나 정말 잘생기거나. 잘생긴 경우에는 아가씨들이 먼저 달라들어요. 손님한테. 아가씨들도 잘생긴 사람 좋아하니까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건 둘이 만난다, 연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은 많은데 아저씨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손님은 보통 아가씨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치면 너 오늘 일하지 마, 나랑 하루 놀자.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자고. 왜냐면은 술집에서 아가씨를 보게 되면 술값도 들고 얘 TC도 들잖아요.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몇 번을 만나다가 야 너 그냥 아예 일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한 달치를 너 줄게, 만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들어앉는다고 하거든요. 너 한 달에 얼마 필요해? 아 오빠 저는 1,500만 원이요. 그럼 1,500만 원을 주고 아가씨를 데리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앉으면은 빨리 끝나면은 3달. 뭐 오래 가신 분들은 몇 년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하루에 술값을 뭐 몇 천만 원 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술값 쓰신 분 중에 제일 많이 쓰셨던 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나요? 딱 3시간 노시고 2,700만 원 쓰고 가신 분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놀아야 3시간 동안 2,700원? 술도 굉장히 비싼 술을 여러 병 드셨고 발렌타인 30년은 이제 저희 업장에서 보면은 가장 비싼 술인데 그걸 되게 여러 병 드시고 아가씨들한테 팁을 500만 원 뿌리시고 그리고 아가씨들도 되게 여러 명 안 튀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일주일을 여기 유흥업소에서 그냥 집에 안 가시고 일주일 내내 여기 계세요. 그러면은 오픈 시작부터 마감까지 애들 한 명만 안 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앉혀놓고 술도 안 드세요. 여러 명 앉혀놓고 니네끼리 술 먹고 놀아 이걸 구경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구경하는데 하루에 한 2,500, 뭐 3,000 정도 쓰시거든요. 왜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룸 생활이 거의 끝까지 오신 분이에요. 더 이상 아가씨 막 터치하고 놀고 이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 있기 심심하고 카페처럼 오는 거예요.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해서. 잠도 여기서 주무시고.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손님 아닌가요? 그쵸, 고마운 손님이죠. 아가씨들도 딱 왔을 때 손님이 잘 놀면 좋잖아요. 시간도 빨리 가고. 그렇죠. 룸에서 어떻게 놀아요? 아가씨랑? 룸에서 인기 있는 남자 스타일을 얘기해주면 돼.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잘생기면 끝이거든요. 돈을 이기는 게 잘생김입니다. 정말로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팀에 뿌려도 잘생긴 건 못 이겨요. 근데 모두가 잘생긴 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최대한 좀 안 쓰고 즐겁게 놀려면은 3명이 났으면은 3명 다 좀 신나는 분위기여야 돼요. 게임도 하고 뭐 재밌게 놀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아가씨들 나이대가 굉장히 어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뭐 클럽 가는 거 좋아하고 춤추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아가씨들 평균 나이대가 어느 정도 돼요? 보통 20에서 30대죠. 30대 중반 넘어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보통 20대에서 30 사이, 30 초반까지 많고 애들이 이제 클럽에서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게 자체 이제 클럽 노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틀고 놀고 춤추고 놀고 이러면 아가씨도 좀 신이 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수위가 뽀뽀까지밖에 안 될 친구인데 술도 먹고 신났으니까 키스도 해주고 키스하다 보니까 뭐 좀
더 해주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시스템적으로 돼 있는 업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가씨를 꼬셔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 몇백 줄게, 하루 놀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건 잘생깁니다. 잘생긴 게 이겁니다. 정말이에요. 잘생긴 건 못 이겨요. 오히려 아가씨가 손님이 정말 마음에 들면 돈을 퍼줘요. 그냥 벌어서 돈을 갖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내가 몇백 줄 테니까 오늘은 나랑 놀자 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이제 데리고 나가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는 사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자극적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르셔도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3대1로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